168페이지 할 차례죠. 예. 바로 2번 1 할 차례인데요. 예.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했던 게 바로 요 힘이었어요. 힘. 그죠? 힘은 말씀드린 것처럼 중량이랑은 다른 거지만 그냥 우리 같은 거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힘은 지금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게 우리가 힘이고, 중량은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는 게 중량이라고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일반 물리학이라고 하면 가속도가 주어지는데요. 우리 소방은 그냥 보통 중력과 속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중량에 대한 개념을 많이 보는데, 그냥 우리 편하게 힘과 중량은 같다, 이렇게 단위 위주로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보고,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으로 보죠. 예, 그래서 이걸 쭉 하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인데, 여기 우리가 말하는 국제 표준 단위다. 그죠? 딱 봤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는 얼른 생각이 안 나지만, 킬로그램이 일단 국제 표준 단위고, 미터가 국제 표준 단위고, 세크가 국제 표준 단위이기 때문에 어떤 국제 표준 단위로 모두 이루어진 이것도 역시 뭐다? 국제 표준 단위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거를 뉴턴이라고 했었다. 우리는 힘의 국제 표준 단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같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자,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하나가 CGS 단위로 보면 그람, 그리고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 그래서 그람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을 우리 다인이라고 했었다. 이거랑은 얘랑은 똑같은 건 뭐였죠? 얘는 차원은 똑같았다. 차원은. 하지만 단위가 달랐죠. 그래서 단위가 다르고 차원이 같으면 단위 변환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다가 하는 걸 보여드렸죠. 그죠? 네. 자, 이제 두 번째인데, 바로 1입니다. 1. 1을 보통 워크라고 하고요. 1의 물리적인 의미는 힘 곱하기 거리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것은 국제 표준 단위를 따라가는 거니까, 힘의 국제 표준 단위는 뉴턴이라고 했었고요. 거리는 길이니까 미터라고 하죠. 그래서 얘를 뉴턴 점 미터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뉴턴 미터가 뭐예요? 1의 국제 표준 단위죠. 맞죠? 네. 1의 단위이고, 그 중에 이 단위가 국제 표준 단위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 단위라고 했었고,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뉴턴이 아까 말한 것처럼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뉴턴이었고요. 그 다음에 미터니까 여기 미터에 2승이 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얘가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1은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이것이 국제 표준 단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걸 그대로 하면 정 힘드니까 물리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1은 힘 곱하기 거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뭐라고 한다? 줄이라고 한다. 줄. 우리가 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소방 원론에서. 그죠? 1의 단위가 줄입니다. 1을 에너지로 변화시킬 수 있었잖아. 그죠? 어떤 거였죠, 그게? 1과 열은 에너지의 일종으로 상호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은 연력학 몇 법칙? 1법칙이었죠. 뭐 그런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우리 어떤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일을 한다는 거는 힘을 써서 일정 거리만큼을 우리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뭐 가장 쉬운 얘기가 그냥 저 신도림역 앞에 시멘트 한 포대가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다 옮겨놨어요. 그 사람 일한 거죠. 왜? 힘을 써서 일정 거리를 옮겨 놓은 거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출근하던 신도림역에서 시멘트를 들었다 놨다만 계속하고 있어. 그 사람은 힘만 쓰고 있는 거잖아. 그 사람 보고 뭘 한다 우리는? 그냥 힘 쓰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운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 바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보려고요. 이거는 우리 MKS 단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MKS 단위이기 때문에 국제 표준 단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CGS로 한 번만 해보려고요. 그럼 CGS로 힘이 뭐죠? 뭐 잘 기억을 할 필요는 굳이 없는데, 지난 시간에 다인이라고 해서 다인. 다인이 CGS 단위의 힘이고요. 거리는 센티미터라고 하면 다인 센티미터라고 점을 찍어도 되는 거죠. 자, 다인이 뭐였나요? 다시 풀어 쓰게 되면 그람 센티미터 퍼, 여기다 쓸게요. 자, 다인이 뭐였냐면 그람 센티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 다인이었는데, 거기다 센티미터가 곱해지니까 센티미터 2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르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르그. 자, 얘랑 얘랑 똑같이 1이다라고 하는 거죠. 얘랑 얘랑 뭐는 같아요? 차원은 같네. 차원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중괄호 하고 질량 m, 길이의 2승, l의 2승, 시간의 2승인데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승. 얘의 차원도 얘고 얘의 차원도 얘죠. 두 개는 뭐가 같아? 차원은 같다. 근데 단위는 다르다. 그죠? 차원이 같고 단위가 다르면 뭐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단위 변환이 가능하다. 단위 환산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자, 한 번만 더 해보려고요. 자, 지난번 한 번 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니다. 1줄은 몇 에르그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를 바로 답하는 것은 암기한 거죠. 뭐 암기했다고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우리는 암기보다는 풀어가는 걸 중요히 생각하니까요. 자, 그럼 1줄은 다른 말로 뭐야? 1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1줄이죠. 에르그로 바꾸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램 센치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으로 바꾸라는 것이 에르그로 바꾸라는 거잖아. 역시 얘랑 얘랑 차원이 동일하고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자, 내가 알고 있는 1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을 여기다 써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하나씩 바꿔야죠.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꿔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미터 제곱을 센치 제곱으로 바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크 제곱은 뭐 단위가 달랐으면 단위 변환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죠. 뭐 근데 뭐 달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바꾸면 되니까. 하나씩 바꾼다 그랬어요. 네. 자, 내가 킬로그램을 그램으로 바꾸니까 킬로그램은 소거돼야 되겠죠. 그럼 킬로그램 분자에 있는 것을 분모에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그램을 내가 분자에 써준다. 그 다음에 꼭 여기 1 있다고 해서 1 쓸게. 그냥 이걸 5라고 할게요. 그냥. 5줄은 이렇게 들어가도 똑같겠죠? 그럼 여기 5가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 5 있는 건 신경 쓰면 안 돼. 그냥 얘랑 얘랑 두 개의 관계만 보겠다. 그랬죠? 1kg은 1000g이라고 하는 사람이 편한 사람이 있고 1g은 0.001kg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1kg은 1000g이 편한 사람이야. 그럼 이렇게 쓰면 얘가 나중에 킬로그램이 소거될 것이고 하나 바꾸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것 때문에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나는 미터 제곱을 센치 제곱으로 바꿔야 돼. 일단 머리가 좀 아프죠.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가장 먼저 1대1 관계로 미터의 제곱이니까 일단 미터와 센치의 제곱이니까 센치의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제곱은 나중에 보는 거야. 가장 쉬운 건 뭐예요? 1미터는 100cm라는 게 제일 쉬운 거잖아. 그리고 봤더니 미터와 센치가 아니라 미터 제곱과 센치 제곱이니까 2승을 해줘야 되겠네. 2승은 여기다가 어떻게 숫자에다가 2승, 단위에다 2승, 숫자의 2승, 단위의 2승, 각각 2승도 되지만 전체 2승도 마찬가지니까 전체를 묶어서 2승을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2승, 3승일 수 있어 이게. 그러면 맨 처음에는 뭐야, 그냥 1대1 관계로 한 뒤에 맨 마지막에 전체 2승, 전체 3승을 해주면 된다. 요것 때문에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다 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제 미터의 제곱 소거되고, 미터 제곱 소거되고, 단위는, 나머지는 이제 단위만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분자에 뭐만 남았어? 그램. 그 다음에 센치 제곱. 그 다음에 세크 제곱만 남았죠? 그러면 그램, 센치의 제곱 퍼, 세크의 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눌러야지. 5 곱하기 1000 곱하기 100의 2승. 맞나요? 네. 나누기 다 1이네. 그죠? 그럼 얘는 얼마? 5 곱하기 10의 7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네. 됐습니다. 네. 이게 단위환 사연이야.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죠? 네. 하나 정도, 1kg은 1000g이에요. 1m는 100cm에 대한 단위환산은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건 바로 못 들어가는 이유가 2개 이상을 단위를 변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시간도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시간이 부족하진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해낼 수 있어요. 자, 됐죠? 네, 그게 1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뭐 국제 표준 단위의 1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절대 단위의 1이라고도 하죠.
그죠? 자, 얘는 절대 단위의 1이고, 그 중에 얘는 뭐다? 국제 표준 단위라고 한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 단위로 바꾸려고 할 수도 있어요. 중력 단위로. 중력 단위. 그럼 중력 단위를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절대 단위를 중력 환산계수로 나눠주면 됩니다라고 했었죠. 자, 이것도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저는 단위 환산 때문에 CGS를 쓴 거지, 실제는 CGS를 볼 일은 거의 없어요. 예, 비교해 보려고 한 거고. 자, 그럼 내가 만약에, 뉴턴 미터라고 하는 절대 단위를, 그러니까 얘는 다 같은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다 같은 거예요. 뭐라고 말할 줄 몰라. 그럼 내가 1이라고 하는 뉴턴 미터를 중력 단위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GC로 나눠줘야 되는데, GC가 9.8 kg 미터 퍼 킬로그램 폴스 세크의 제곱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이 들어가서 가장 편한 거는 얘네가 들어가야 편한 거지. 다른 거 들어가 멍뚱한 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얘는 뭐냐면 단위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을, 이거 얼마인지는 몰라. 숫자는 뭐 계산기 누르면 되죠? 중력 단위로 바꾸는 식은 요 식이잖아. GC분의 절대 단위. 나는 지금 2를 중력 단위로 바꾸려고 하니까 1의 절대 단위를 넣어서 구하는 거죠. 자, 그럼 계산기 누르고, 단위는 이게 지금 번분수잖아요. 같은 분자끼리 소거됩니다. 킬로그램 미터인데 미터의 2승이니까 미터만 남게 되겠죠. 같은 분모끼리 소거되죠. 세크 제곱 소거됩니다. 그러면은 분자의 미터가 남았고, 분모의 분모는 또 분자죠. 그래서 얘가 킬로그램 폴스 미터가 뭐야? 중력 단위의 1이죠. 이거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왜? 물리적인 의미가 뭐야? 힘 곱하기 거리인데, 힘의 중력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였잖아. 거기다가 미터만 들어가면 바로 이게 나오는 거죠, 원래는. 근데 왜 일부러 이렇게 해본 거예요? 중력 단위를 절대 단위로, 절대를 중력 단위로 바꿔보기 위해서 한번 해본 거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는 물리적인 의미만 알면 그냥 절대 단위의 힘, 절대 단위의 거리, 중력 단위의 힘 들어가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네, 뭐 그런 내용 나와 있어요. 3번의 동력입니다. 동력. 여러분, 동력이라는 건 저 뒤에 가면 우리 펌프의 동력에서 정말 뭐 문제가 안 나올 때는 없죠. 우리가 이제 펌프를 선정을 했다. 그럼 펌프의 양정과 유량을 전부 다 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그거에서 펌프의 동력이 얼마입니까는 매번 구하는 건데, 물론 펌프의 동력은 식이 약간 다르지만 원리는 동일하긴 해요. 자, 먼저 이게 동력이죠. 자, 동력이라는 것은 뭐다? 시간분의 1의 양이다. 여기다 따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동력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일률이라고도. 일률이 뭐냐면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이게 일률이죠. 자, 일률을 구하는 것은 동력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시간분의 1의 양이죠. 자, 어떤 사람이 시멘트 20포대를 1층에서 여기다 옮겨놨어요. 그 사람 일 많이 한 거예요? 적게 한 거예요? 시멘트 한 포대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시멘트 안 날라보셨어요? 네, 40kg이에요, 40kg. 근데 그 별로 안 중요하고, 그 시멘트 20포대를 여기다 옮겨 놓은 거 그 사람 일 많이 한 거야, 적게 한 거야? 그건 모르죠. 그거는 그 20포대를 얼마만큼의 시간 했느냐죠. 그거를 1시간 동안 했으면 그 사람 일 많이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했으면. 근데 그걸 하루 동안 했으면 뭐야? 일 안 한 거라고 우리는 말하는데, 하긴 했는데 조금밖에 안 한 거죠. 그게 일률이지. 그래서 일의 양은 아까 뭐냐? 일의 양은 시멘트 20포대를 1층에서 4층까지 옮겨 놓은 게 일의 양이고, 그것을 시간으로 나누어 줘야 이 사람은 일을 많이 했나 적게 했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동력의 의미라는 거지. 그럼 일의 양은 단위가 뭐야? 줄이죠, 줄. 맞죠? 네. 줄이고, 그 다음에 시간은 세컨데, 여기다 숫자가 들어가야 뭐가 되는 거야? 일의 양, 일의 크기. 숫자가 들어가야 시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몇 주를 몇 초 동안에 이렇게 들어가줘야 동력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숫자는 우리 별로 신경을 안 써. 왜?
지금은 단위 위주니까. 그 다음에 계산기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울 퍼 세크 어디 있어? 네. 주울 퍼 세크가 우리가 말하는 국제 표준 단위의 동력입니다. 이건 이제 뭐 정리가 되잖아. 맨 먼저 힘을 했고, 힘을 가지고 일을 구했고, 일을 가지고도 뭘 구해? 동력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요거를 암기하는 거지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위를 먼저 보니까 지금 머리가 아픈 거지 실제적으로는 얘를 먼저 알면 그 단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일의 단위 주울, 시간의 단위 세크. 그 다음에 주울이 뭐였어요 아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세크 제곱이 약간 주울이었어. 좀 전에 봤을 때 거기다 분모에 세크가 들어가니까 2승이 아니라 3승이 된 거죠. 얘를 갑자기 딱 보면 뭔지 기억이 안 나죠. 하지만 딱 보면 일단 뭔지는 알아. 국제 표준 단위인지는 알지. 질량, 길이, 시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국제 표준 단위인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이 무엇이더라? 동력이더라. 그러면 동력의 국제 표준 단위는 얘네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주울 퍼 세크하고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3승하고 얘를 와트라고 그래. 와트. 우리 보통 동력 구하면 킬로와트로 구하죠. 근데 국제 표준 단위는 킬로와트가 아니라 와트예요. 와트. 근데 우리가 단위를 쓸 때 물론 국제 표준 단위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편리성이죠. 그냥 내가 12킬로와트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꼭 국제 표준 단위 쓰려고 해서 12,000와트라고 쓰면 불편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따 바로 할 텐데 우리가 옥내 소화전이나 스프링클러 설비 같은 것들 방사압력 구할 때 메가파스칼로 저희가 이렇게 암기를 하셨어. 기계구조 원리에서. 그런데 국제 표준 단위는 얘가 아니라 파스칼이 국제 표준 단위예요. 파스칼이. 그런데 국제 표준 단위는 얘는 분명한데 왜 메가파스칼로 보는 거야? 1.7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면 간단하잖아. 근데 파스칼로 쓰려면 어떻게 돼? 파스칼과 메가파스칼은 몇 배죠? 10의 6승배 관계죠? 요 중간에 뭐가 들어갔어? 킬로파스칼이 들어갔으니까 얘랑 얘랑은 1000배 관계. 킬로에 1000배는 메가니까 그럼 얘는 얼마라고 써야 돼? 1.7 곱하기 10의 6승 파스칼이라고 하면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잖아.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얘네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얘는 국제 표준 단위이고요. 얘는 뭐야? 국제 표준 단위 계열이라고 하면 되지. 10의 3승배, 10의 6승배 뭐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런 원리가 원래는 우리가 국제 표준 단위 와트인데 킬로와트를 써도 그냥 무방한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와트입니다. 국제 표준 단위는. 제일 쉬운 건 이거죠. 이거고 이걸 이제 풀어 헤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좀 따로 암기해야 되는 거네. 와트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게 동력입니다. 동력. 자, 하나 더 해보려고. 그럼 만약 이걸 내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1와트를 중력 단위로 하면, 1와트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절대 단위인 거죠? 중력 단위로 하면 얼마예요? 그리고 단위는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말하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중력 단위를 구하시면 돼. 중력 단위는 늘 했던 거잖아. 그죠? 네. 자, 하나, 둘, 세 개 중에 얘가 가장 쉬워요. 네. 그러면 왜? 여기가 단위가 뭐가 들어가니까? 킬로그램 9.8. 네. 킬로그램 미터 퍼 킬로그램 폴스 세크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얘랑 가장 유사한 건 얘니까 세 개 중에 뭐 집어넣어도 문제는 없겠지만 얘를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1와트니까 1이죠. 1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의 3승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계산기 누르면 0.102가 나오고요. 단위는 킬로그램 소거되고 그 다음에 미터 소거되면서 요거 하나만 남죠. 세크 2승 소거되면서 여기서 하나만 남잖아요. 그럼 단위는 어떻게 돼? 분자의 미터와 분모의 분모인 킬로그램 폴스. 분모에는 세크가 남으니까 킬로그램 폴스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자, 동력의 중력 단위는 요거죠. 얘도 똑같은 거야. 아까 1이 뭐였지? 1이? 힘 곱하기 거리. 바로 들어갈 수 있어. 단위만 보려면 힘 곱하기 거리가 아까 1이었고
시간이 분모니까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서도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꼭 암기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들 169페이지에 맨 위에 키포인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두고두고 쓸 텐데 맨 위에 줄 왼쪽에 뭐가 있어? 1kW는 102 kg 폴스 미터 퍼 세크죠. 자, 그 말이네. 1W가 얼마야? 1W가 0.10이니까 1kW는 1000W잖아. 1000W면 100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100배가 되니까 얼마야? 0.102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2가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그냥 이거를, 아마 여러분들 다른 시험 준비하셨을 때도 이걸 암기했을 수도 있어. 근데 맨날 암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암기죠. 암기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1kW는 1000배니까, 얼마? 1000배가 된 102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이게 우리가 말하는 절대와 중력 단위이고, 벌써 우리가 몇 번 바꿔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절대 단위를 중력 단위로, 중력을 절대 단위로 바꾸진 않겠다. 이제 다 아셨으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예. 아시게 된 거죠? 예, 근데 표정이 심각해가지고 지금 아시게 된 건지 아직도 모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입니다, 압력. 압력은 이제 뒤에 가서 또 되게 많이 볼 거예요, 압력은. 예. 압력의 정의죠. 지금 정의로 보니까, 지금 보니까 면적분의 수직력이라고 해서 면적분의 수직력. 우리 지난번에 힘의 방향이 두 가지가 있었죠? 수직력과 전단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압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A분 F 이렇게 기호로 쓰죠. A분 F. A는 보통 면적입니다. 면적. 보통 면적이 뭐라고 지난번에 써드렸죠? 길이의 2승은 면적, 길이의 3승은 최적이라고 써드린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어쨌든 우리는 A가 바로 면적인데 F는 힘이죠. 그냥 힘. 힘이 어떤가? 어떤 사람은 이거를 힘이라고 해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정확하게 힘 중에서도 수직력입니다라고 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거를 전압력이라고 내는 사람도 있어. 근데 다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출제자가 뭐라고 말할지는 모르겠다. 리설턴트 폴스라고 해서 전체 누르는 힘이에요. 전체 누르는 힘. 그죠? 자, 내가 여기 분필주개가 있는데 지금 이 분필주개는 1기압의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 방향으로 꽉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수직력을 가하고 있는 거잖아. 수직력을. 어느 부분에다가 이만큼의 면적에다가 내가 이만큼 힘을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방 그런 경우에는 요 분필주개의 면적이 얼마고 내가 수직 방향으로 누르고 있는 힘이 얼마인지를 분자에 넣어주면 압력이 나옵니다. 이게 뭐지? 다시 말하면 요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전압력. 이거 얼마나 할까? 20제곱센티미터의 면적에 내가 전체 누르는 힘이 얼마다? 전체 누르는 힘이 얼마다? 오히려 이게 가장 쉬운 얘기죠. 이 면 전체에 누르는 힘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는 힘이라고도 하고 수직력이라고도 하고 전압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다 맞는 말이지. 근데 제일 정확한 표현은 이거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수직력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수직력이라고. 자, 그럼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국제 표준 단위로만 보려면 힘의 단위는 뭐죠? 뉴턴이죠, 뉴턴. 네, 뉴턴 들어가면 되고 면적의 단위는 뭐죠? 미터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압력인데 그 중에서도 국제 표준 단위의 압력입니다. 라고 말하면 뉴턴 퍼 제곱미터. 얘는 쉽게 정리가 되죠. 뭐를 알면? 압력의 정의를 알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뭐라고 말해요? 파스칼이라고 말합니다. 라고 했었죠. 파스칼. 뭐 당연히 여기에 킬로뉴턴이 들어가면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고 여기 힘에 메가뉴턴이 들어가면 메가파스칼이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는 그냥 기본 단위, 그죠? 예. 국제 표준 단위는 뉴턴이 국제 표준 단위이기 때문에 뉴턴 퍼 제곱미터가 국제 표준 단위의 압력입니다. 이렇게 보죠. 압력은 뒤에 가면 계속 또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5번의 온도입니다. 우리 앞에 소방 원론에서 온도의 변화를 공부하셨죠? 네, 온도.
온도는 차원, 온도가 그때 국제표준 단위가 뭐였죠? 켈빈 온도, 절대 온도가 국제표준 단위였었죠. 예. 근데 아시는 것처럼 온도에는 섭씨 온도가 있고, 넘기면 화씨 온도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조금 공부했던 게 뭐냐면,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의 변환이었죠, 변환. 그것도 지금 섭씨 온도와 화씨 온도, 그 다음에 절대 온도 이런 것들도 차원은 어차피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단위가 다르다고 판단하는 거죠. 변환이 가능하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네. 물의 어느 점을 0도씨라고 하고 끓는 점을 100도씨라고 해서 그 사이를 100등분한 것은 섭씨 온도고, 물의 어느 온도를 32도F라고 하고 끓는 온도를 212도F라고 해서 그 사이를 180등분한 것을 화씨 온도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섭씨 온도를 화씨 온도로 변환한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얘가 왜 변환이 가능하냐면 차원이 같은 온도이기 때문에 변환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0도씨랑 32도씨랑은 같은 온도이고 100도씨랑 212도F는 같은 온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40도씨의 온도, 40도씨는 몇 도 F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변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변환한 거지만 암기처럼 느껴지는 건데요. 자, 어떻게 했었죠? 그때 우리가? 화씨 온도는 얘는 100등분하고 얘는 180등분 했기 때문에 1.8배 더 크다. 1.8을 분수로 하면 5분의 9입니다. 물론 1.8로 해도 돼. 근데 5분의 9를 보통 하더라 이거죠. 거기다가 섭씨 온도를 곱해주죠. 지금 얼마를 곱해줘야 돼? 40을 곱해주는 거야. 그리고 얼마를 더해줘? 32를 더해주죠. 왜 더해준다고 했나요? 여기에 0이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면 얘가 0 들어가면 이게 다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32가 나와줘야 되니까 0이 들어가도 32는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30을 더한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변환하고 싶을 때는 얘가 1.8이라면 반대니까 얘는 1.8분의 1도 돼요. 그런데 보통 그냥 5분의 9, 9분의 5로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죠? 예. 여기다가는 괄호가 필요하죠. 예. 화씨 온도에다가 32를 빼줘야 됩니다. 왜? 여기에 32가 들어가면 얘는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 얼마? 32가 들어가면 32를 빼줘야 얘가 0이 되고, 그럼 얘까지 다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라고 했었죠. 우리가 말하는 온도의 변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었죠? 절대 온도는 두 가지인데, 섭씨 온도의 절대 온도가 있고 화씨 온도의 절대 온도가 있어요. 섭씨 온도의 절대 온도는 우리가 늘 구했던 켈빈 온도죠. 켈빈 온도. 여기는 섭씨 온도에다가 얼마를 더해? 273.15를 더한다. 이것은 섭씨에 대한 절대 온도고, 화씨에 대한 절대 온도는 랭킨 온도라고 해가지고 잘 쓰진 않지만 R이 있죠. 얘는 뭐야? 화씨 온도에다가 460을 더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네 가지 온도 중에서 우리는 어떤 연력학적 온도인 국제 표준 단위는 요 켈빈 온도입니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죠? 네 개의 온도를 자유스럽게 다 변환이 가능해서 내가 정말 화씨 온도를 알고 있지만 뭐로도 구할 수가 있어? 절대 온도로 구할 수 있죠. 켈빈 온도로. 바로는 못 구해.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구한 뒤에 섭씨 온도를 가지고 켈빈 온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네 가지 온도는 자유롭게 변환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온도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 이제 밀도입니다. 밀도도 우리가 소방 원론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네. 했는데 법규라는 과목도 중간에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기계시설 구조원리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공부한 지 오래된 것도 같기도 하고, 당연히 여기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하려고요. 우리 그 밀도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무조건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식을 통해서 구합니다. 자, 밀도의 정의는 뭐냐?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막 넘어갔네, 내가. 자, 밀도를 구하는 공식은 이거죠. 근데 이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한다고? 밀도는 무엇이다?
부피분의 질량인데 밀도는 부피와 질량의 물리량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항상 분모가 어른이니까 항상 분모부터 일컬어진다 그랬었죠. 밀도는 단위 부피당의 질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승으로 계산기를 넣어서 얼마를 구했어요. 그러면 계산 과정에서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계산이 끝나고 나면 항상 분모는 얼마라고? 1이라고 했었죠. 1이라고 하는 걸 뭐라고 했죠? 단위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밀도의 정의는 단위 부피당의 질량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내가 정의를 알면 식을 만들 수 있어줘야 되고 식을 알면 정의를 대략 쓸 수 있어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네. 항상 단위 부피, 그러니까 단위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의 질량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 했었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계산으로 친다고 하면 이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중에 우리가 기체의 밀도가 복잡했잖아요. 왜? 부피가, 질량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부피가 매번 변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 근데 기체의 밀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자, 표준 상태일 때는 어떻게 구해요? 표준 상태라 하더라도 식은 요식 그대로는 맞아. 근데 표준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뭘 알고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모든 기체는 0도씨 일기압, 즉 표준 상태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22.4리터입니다 라고 했었죠. 근데 나는 질량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한 내용에 질량은 없었지만 1몰이라고 하는 부분에 1몰의 질량이 뭐야? 그 물질의 분자량입니다 라는 말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1몰의 질량은 분자량이고, 분자량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질량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분자량도 순물질의 경우는 변하지 않죠. 물론 혼합물의 경우에는 혼합 비율에 따라 변하게 되고, 그건 문제에서 뭐 혼합 비율이 나오겠죠. 그러면 혼합물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시는 거잖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였지? 이제 기체로 들어가니까 부피를 내가 리터로 들어가면 분자량 꼭 그램으로 들어가줘야 되고, 부피를 미터 삼승으로 들어가주면 킬로그램으로 꼭 들어가줘야 된다. 그죠? 네. 뭐 이거 다 맞는 이야기죠. 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국제 표준 단위로 이야기하려고 한다 하면 얘가 뭐예요? 국제 표준 단위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죠? 얘는 국제 표준 단위는 아니지만 뭐 그냥 밀도로는 맞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보통 그래서 리터를 지난 시간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안 썼는데 원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피는 뭐죠? 리터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차원 단위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부피를 요 단위보다는 길이의 삼승으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아는 것은 리터예요 라고. 어제 틀린 거 아니에요. 맞는 거고, 우리는 이제 요게 밀도의 국제 표준 단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야 이제? 이번에는 표준 상태가 아닌 경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닌 경우의 밀도는 RT분의 PM이라고 한다. 이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준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식이 이렇게 바뀐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돼? 표준 상태가 아니라고 하니까 온도와 압력이 0도씨 일기압이 아니라는 거니까 시험지에 가면 온도는 얼마예요? 압력은 얼마예요가 주어질 거다, 시험지에. 압력은 뭐 오늘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압력의 단위가 있어요. 그 압력의 단위 중에 하나가 주어질 거고, 온도는 무조건 뭐로만 집어넣어야 돼, 여기서는. 켈빈 온도로만 들어가 줘야 된다. 기체의 법칙에서의 핵심이 온도는 항상 또 절대 온도. 엄밀히 말하면 절대 온도 두 개라고 그랬었죠? 얘는 어때? 지금 섭씨 절대 온도, 얘는 화씨 절대 온도인데, 우리는 이제 보통 절대 온도 그럼 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얘는 켈빈 온도가 들어가 줘야 되고, 압력은 아무거나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은 어떤 기체라고 했으니까 고유의 값을 갖는 분자량이 있었죠. 그 다음에 R값은 이따 또 한번 해보겠지만 압력의 단위에 따라서 어떤 R값이냐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네 개 중에서 뭐는 변할 수 있어? 압력과 온도는 시험지에 있는 거고요. 분자량과 R값은 변하지 않는 고유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장에 가기 전에
이 두 개를 알고 들어가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었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거 두 개하고 시험지에 있는 두 개하고 집어넣어서 계산기만 누르면 되겠죠 라고 이야기했던 게 표준 상태가 아닐 때 밀도를 구하는 식이었고요. 예, 원래 정확한 그 물리적인 의미는 이거죠. 부피분의 질량이다. 이것은 표준 상태라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아니라고 하면 역시 약간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부피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없는 게 액체의 밀도가 없죠. 액체의 밀도가. 뭐 액체나 고체의 밀도는 그냥 여기다 그냥 쓸게요. 어차피 액체나 고체의 밀도도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특히 이제 뭐 고체는 잘 안 본다고 했었는데요. 그냥 굳이 본다고 하더라도 액체의 밀도와 고체의 밀도는 역시 질량이 변하지 않고 부피가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딱 주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어떤 물질이 어떤 액체가 있었는데 어떤 고체가 있었는데 얘를 3리터를 봤더니 질량이 뭐 5kg이더라 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지. 밀도 얼마예요? 그럼 그냥 공식에만 집어넣으면 되지. 3리터가 5kg 했으니까 그러면 단위는 뭐 kg per 리터가 된다. 물론 뭐 밀도 맞죠. 근데 이것은 국제 표준 단위는 아니지만 어차피 밀도는 맞는 거죠. 그럼 얼마가 1.67이 나오네요. 뭐 이렇게 나오면 아 이거는 3리터가 5kg이라고 하는 것은 1리터는 1.67kg과 같은 이야기죠. 그죠? 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셨던 거죠. 자, 밀도를 공부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상에서는 밀도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지구에서는 원래 밀도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지구상에서의 모든 무게는 질량이 아니라 중량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질량을 집어넣어 줘야 밀도를 구하는데 지금 우리가 모든 측정하는 무게는 질량이 아니라 중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량을 집어넣고 나서는 밀도가 아니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우리 할 수 없이 뭘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중량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지. 내가 알고 있는 건 중량을 알고 있는 거죠. 저울에 달아본 중량이니까. 그것은 우리가 비중량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비중량이라는 것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피분의 질량이냐, 부피분의 중량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부피분의 질량은 밀도였고요. 얘는 부피분의 중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이게 맞는 거죠. 걔를 뭐라고 한다? 비중이 아니라 비중량이라고 한다. 비중은 다른 거잖아. 비중은. 자, 비중량. 그래서 사실은 지구상에서는 비중량이 더 뭐 있는 거고요. 자, 비중량도 일단 절대 단위로 보셔요. 그러면 똑같은 걸 수 있어. 자, 어떻게 하냐면 부피분의 중량이죠. 자, 그러면 부피를 우리가 V라고 했었고요. 우리 원래 그 중량이 뭐였지? 아까 시작할 때 잠깐 봤죠. 중량은 힘이었잖아, 힘. 중량과 힘은 같은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구했지? 질량에다가 중량은 중력 가속도. 지금 중량이잖아, 힘이 아니라. 그러면 가속도가 뭐야? 중력 가속도. 그럼 기호로만 본 거야. V는 부피고 M은 뭐고? 자, 요거 보면 M은 질량이고 G는 중력 가속도고. 그러면 질량의 중력 가속도 곱하면 중량이라고 했잖아. 맞나요? 네. 그럼 됐고. 그럼 또 하나가 뭐야 이제? 요 V분의 M은 또 뭐라고 말해? 부피분의 질량이었잖아. 그럼 아까 말한 밀도죠. 맞나요? 네. 그럼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뭐가 된다? 비중량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지. 맞죠? 자, 이런 거지. 예. 복잡하게 써서 그런데 단순한 원리는 그거죠.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곱하면 걔는 중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질량을 가지고 구한 건 뭐야? 밀도죠. 밀도. 그죠? 네, 자, 얘랑 질량은 중력 가속도를 받지 않은 상태이고 지구에서는 중력을 받아야 되니까 중력 가속도를 무조건 곱해줘야 돼. 걔가 중량이 되는 거고. 지금 내가 만약에 밀도를 구했다는 이야기는 중력 가속도를 받지 않는 질량을 가지고 우리가 밀도를 구한 거잖아. 근데 지구상에 있으면 무조건 뭐를 받게 돼 있어?
중력화 속도를 무조건 받게 돼 있죠. 그럼 그것이 바로 뭐야? 비중량이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 식이 어떤 식이야 지금? 최종식이 최종식. 밀도에다가 밀도는 중력화 속도를 안 받은 거잖아. 중력화 속도를 갖다가 받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비중량. 그래서 얘랑 같은 걸로 보시면 돼. 예? 예. 질량과 밀도는 중력화 속도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서는 중력화 속도를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질량도 받고 밀도도 받는 거죠. 질량이 중력화 속도를 받으면 중량이 되는 거고, 밀도가 중력화 속도를 받으면 비중량이 되는 겁니다라는 것인데, 나름대로 지금 정의를 알고, 정의,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중량은 질량 곱하기 중력화 속도에 대한 개념도 알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가 그럼 밀도네요 라고 알고, 그럼 밀도에 곱하면 이것도 정리가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식으로 정리해도 예식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내가 만약에 비중량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중에 한 가지로 구하면 된다. 우리는 보통 밀도를 상당히 많이 구해요. 밀도를. 예. 밀도를 구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쉬울 수도 있어. 밀도를 구해놓고 이 밀도는 중력화 속도를 받지 않은 건데 지구상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곱하기만 주면 되잖아. 중력화 속도를. 그죠? 자, 중력 단위는 어떻게 돼? 중력 단위는. 그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절대 단위의 비중량에다가 GC로만 나누어주면 되잖아.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식이 어떻게 되는 거지? 식이? 그냥 우리끼리 쓰면, 아까 그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로 G가 뭐죠? 절대 단위의 비중량이었잖아. 이거를 GC로 나누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로 G를 바꿨죠. 어째 보면 곱셈에서는 바꿔도 문제는 없잖아. G하고 GC. 여기다가 로를 넣었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 건 요렇게 따로 보고 얘를 따로 봤죠. 그죠? 예, 똑같은 식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우리 그저께였죠? 예, 그저께 이제 여러분들 몸무게가 얼마예요? 라고 말하면 70kg이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했는데 얘는 우리가 말할 때 질량으로 말한 거죠. 근데 우리 질량이 아니라 원래 뭐라고 말해야 된다 했었어? 중량으로 말해야 돼, 중량으로. 그럼 이제 뭐야? 70kg이에요가 아니라 뭐랑 뭘로 말해야 돼? 몇 뉴턴이에요. 원래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몸무게 보면 이렇게 말해야 돼. 몸무게 얼마예요? 그러면 몇 뉴턴이에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국제 표준 단위에 대한 이야기야.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아직까지는 킬로그램 폴스, 그죠? 얘는 질량이고요. 중량은 이 둘 중에 하나잖아. 맞아요? 틀려요. 예. 그 저녁반 수업 학생들은 막 싱글싱글 웃으면서 막 수업을 듣는데, 오전반은 나도 마찬가지지만 피곤해 아주 찌들어져 있어. 밤새 공부하시는 건 아니죠? 예. 근데 아침에 왠지 피곤해, 그죠? 예. 자, 여기 뉴턴이나 킬로그램 폴스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꼭 앞으로 뉴턴이라고 말합시다. 뉴턴으로 이제 계산하면 되니까. 근데 킬로그램 폴스로 이제 말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디다가 넣어야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지금 중량을 구하는 거지. 중량을 구하는 거. 이거 앞에 하나 했네. 자, 우리는 얘야. 사실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한 뒤에 얘가 GC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는 거지? 질량을 가지고 중량을 구하는 거잖아. 맞나요? 네. 그럼 내가 만약 몸무게가 70kg이야. 70kg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네. 그런데 내가 중량으로 보려고 하는 거지. 그럼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중력과 속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특별하지 않으면 시험지에 이게 없죠. 그럼 얼마로 봐 그냥? 우리 여기 중력과 속도 얼마야? 모르잖아. 모르니까 할 수 없이 뭘 집어넣어서 표준값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어. 9.8. 그러니까 요 값은 뭐마다 유치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야. 이 값은. 근데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뭐 넣어? 표준 중력과 속도를 집어넣는 거고. 그 다음에 GC는 뭐지? 얘는 무조건 9.8이지. 킬로그램 미터 퍼 킬로그램 폴스 세크의 제곱을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절대 변하지 않는 값이고, 얘는 지금 내가 70kg 나간다고 했고, 얘는 어때요?
원래는 9.8보다 크지는 않아, 일반적으로. 보통 좀 작긴 작은데 얼마나 작은지를 모르고 그래 봐야 별 차이는 없을 거야. 그렇게 하니까 계산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은 계산기 누를 필요가 없죠. 맞나요? 단위를 한번 쫙 정리해봐. 그럼 어떻게 돼? 70이라는 값은 변하지 않지. 단위가 킬로그램 폴스가 나온다라는 거지. 우리가 질량의 70kg은 중량이 얼마야? 70kg 폴스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죠? 예. 뉴턴으로 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70kg이면 몇 뉴턴이에요? 이거네, 이거. 70kg에다가 얼마? 9.8를 곱해주면 한 600, 거의 700뉴턴 가까이 나오겠죠. 맞죠? 예. 또 몸무게를 한번 이제 뉴턴으로 계산해가지고 누구한테 몸무게 물어보기를 이야기할 때 뉴턴이라고 말하면 깜짝 놀랄 거야. 갑자기 뭐 몸무게 물어보는데 무슨 뉴턴이라고 그러냐고 하면 수행학원 다닌다고 하면 돼. 예, 그럼 이해가 다 돼요. 그러면 이 뉴턴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런 몸무게 9.8만 곱하면 되니까. 그죠? 예, 정리됐죠. 자,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얘랑 똑같은 게 뭐야? 밀도를 비중량으로 바꾸는 거죠. 밀도를 비중량으로. 그러면 아까 여기서인 거죠. 내가 만약에 물의 밀도, 우리가 이제 가면 계속 물밖에 안 보거든? 우리가 물의 밀도를 비중량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럼 물은 얼마를 했었죠, 앞에서? 물은 1kg이 1리터라고 공부하셨잖아. 맞죠? 그럼 얘는, 우리는 이제 리터 안 쓰려고 하니까, 그 말은 물의 밀도는 1000kg per 미터의 3승이 물의 밀도예요. 맞겠죠? 1리터는 1kg인데 얘는 1000리터잖아. 1000리터는 1000kg이죠. 이거 우리가 지금 뭘로 바꾸려고 그래? 비중량으로 바꾸려고 그래. 그럼 밀도에다 뭐만 곱해주면 돼? 중력과 속도만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여기 단위가 지금 뭘 나오는 건지를 설명 안 해서 그래, 지금. 그럼 여기 단위는 여러분들이 막 바로 이렇게, 여기가 분모가 미터 3승이고, 분자가 여기 미터니까 소거 돼가지고 2승이고 없어. 이러면 안 돼. 여기서는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돼. 여기는 뭐냐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얘가 뭐죠? 뉴턴이잖아, 뉴턴. 네, 그래서 얘는 9,800이 나와. 9,800 뉴턴은 뭐가 된다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뉴턴이고, 분모에 뭐가 있어요? 큐빅미터가 있는 거죠. 얘가 뭐죠? 비중량의 국제표준 단위는 뭐야? 얘잖아. 여기다 뭐 집어넣어야 돼? 국제표준 단위. 중량의 국제표준 단위? 뉴턴. 부피는 뭐야? 미터 3승. 그래서 비중량 국제표준 단위는 뉴턴 퍼 큐빅미터네요. 그리고 만약에 물이라면 얼마야?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어떤 유체의 밀도에다가 중력과 속도만 곱해주면 되고, 가장 우리가 앞으로 많이 볼 게 물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걸 넣은 거죠. 물의 밀도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니까 지워버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얘랑 끌어내면 뉴턴이 나오고, 남은 얘를 분모에 넣으면 뉴턴 퍼 큐빅미터가 나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9,800이다. 물론 중력과 속도는 원래 뭐라고? 변하는 값이기 때문에 시험지에 있으면 시험지에 있는 값을 넣어줘야 돼요. 시험지에 없으면 그냥 9.8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시험지에 없다고 안 넣어주면 안 되는 거야. 없으면 표준값, 있으면 있는 값을 넣어서, 이거는 이제 계산에 대한 값이니까 계산기 눌러주면 될 것이고, 단위를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중력가속 단위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물의 비중량을 좀 전에 봤던 건 절대 단위로 본 거죠. 절대 단위로 로지로 본 거예요. 자, 중력 단위로 보려고 하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야? 로지를 GC로만 나누어 주면 이제 비중량을 중력 단위로 보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가장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물이잖아, 물. 네. 물에 대한 밀도를 보면 물의 밀도는 1000kg per 미터의 3승. G는 미터 per 세크의 제곱, 중력 가속도니까요. GC는 중력 환상계수니까요. 킬로그램 미터 per 킬로그램 폴스 세크의 제곱. 그죠? 얘는 무조건 얼마라고요?
9.8. 얘는 무조건 9.8이고 얘는 시험지를 좀 봐가면서 써야 된다 그랬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이게 되게 복잡하긴 하지만 의미는 뭐라고? 중력과 속도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여기 미터 퍼 세크 제곱하고 분자의 킬로그램, 분모의 킬로그램 폴스를 넣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정리를 했잖아. 한 번에 정리하면 정리 안 되니까. 자, 근데 얘가 특별하냐면 얼마겠어요? 9.8이겠죠? 그래서 제가 9.8을 넣는다라는 거야. 그럼 역시 마찬가지야. 계산기는 누를 것도 없어. 9.8을 속어도 되니까. 그래서 단위 한번 정리해보면 물의 밀도가 1000kg per 큐빅미터면 비중량도 킬로그램이 킬로그램 폴스로만 바뀌면 되는 거죠. 어딨어? 70kg이 70kg 폴스가 되는 것처럼 1000kg이 1000kg 폴스가 되는 거라는 이야기야.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중력과 속도가 9.8이면 그렇다는 이야기지. 중력과 속도가 9.8이 아니면 어떻게 돼? 꼭 여기 있는 값이 얘는 무조건 아니지. 예, 얘가 9.8이니까 얘가 9.8일 때만 그런 거지. 만약 문제에서 중력과 속도가 9.6이에요. 그러면 물의 밀도는 무조건 1000이 맞아. 물의 밀도는 무조건 1000이야. 이건 뭐 절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얘는 어때요? 요 값에 따라서 중력과 속도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이 두 개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얘가 변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 근데 9.8이면 계산할 것도 없고 9.8이 아니면 보통 얘가 지금 9.6이다. 그럼 계산기 누르면 900 얼마 나오겠지. 900 얼마. 그게 물의 비중량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비중량. 자, 뭐를 알면 뭐를 알아요? 밀도를 알아야 비중량을 아는 겁니다. 밀도를 알아야. 왜? 최종식은 그거잖아. 최종식은 밀도에다가 중력과 속도를 곱하면 절대 단위, GC로 나누면 중력 단위. 상당히 설명 길게 했는데 어쨌든 뭐 내 핵심은 그거죠. 핵심은 그거. 자, 비중이죠. 비중. 자, 비중이라는 것도 우리 공부해본 것 같아. 그죠? 예, 소방 언론에서. 비중을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차원수라고 했죠. 무차원수. 무차원수. 자, 원래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다 뭐가 있었어요? 단위가 있었죠. 단위. 단위가 있다는 것은 차원이 있다는 거잖아. 그죠? 예, 단위가 킬로그램 퍼 미터의 3승이다. 이건 단위죠. 근데 단위가 있으니까 얘를 뭐로 만들 수가 있어? 차원으로. 아, 질량이고 길이의 3승인데 분모니까 이렇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단위가 있으면 차원이 있는 거죠. 그런데 비중은 뭐가 없다 그랬죠? 단위가 없죠. 단위가. 그냥 숫자만 있잖아. 0.5, 0.8, 1.5. 그것은 단위가 없기 때문에 차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래? 차원이 없고 숫자만 있다. 그래서 비중을 무차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위 없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전부 다 뭐야? 차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차원수라고 한다. 자, 비중입니다. 아, 비중은 말씀드렸죠. 무게의 비잖아. 무게의 비. 무게의 비. 뭐랑 어떤 물질이 어떤 물질보다 몇 배 무거우냐 뭐 이런 게 우리가 비중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가장 기본적인 식은 항상 기준값이 어디로 가? 분모로 간다. 그래서 기준 물질의 무게분의 어떤 측정 물질의 무게로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어떤 가정이 필요하죠. 기준 물질과 측정 물질이 뭐다? 같은 부피끼리여야 된다라는 거죠. 같은 부피끼리. 얘는 뭐 양이 얼마 안 돼요. 얘는 양이 많으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 거죠. 공정하려면 같은 부피끼리 무게를 비교해야 된다. 아, 말이 그럼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원래는 단위로 보게 되면 기준 물질이 몇 킬로그램이고 측정 물질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라고 했다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꼭 한마디 물어봐야 돼. 이거 두 개 같은 부피끼리 한 거지? 이렇게 물어봐야 돼. 예? 아니라고 하면 이거 이 식은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차라리 말을 길게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다가 뭘 집어넣자? 밀도를 집어넣자. 그러면 기준 물질은 1큐빅미터당 몇 킬로그램이고 측정 물질도 몇 킬로그램인지를 알면 이 말 안에 벌써 뭐가 있어? 같은 1큐빅미터끼리의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말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무게분의 무게가 원래의 뜻이지만 더 쉬운 건 뭐다? 밀도분의 밀도만 하면 부피 같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지구상에서는 밀도분의 밀도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물론 문제에서 나오면 이렇게 문제 풀면 돼. 근데 밀도라는 게 없죠. 없으시고 뭐가 있어요? 비중량이 있는 거죠. 예, 비중량이 있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폴스만 붙여볼까요? 예. 지금 분위기는 얘가 아니라 이제 뉴턴 퍼 큐빅미터. 뉴턴 퍼 큐빅미터가 비중량의 단위잖아. 국제표준 단위니까. 근데 중력 단위로 말하면 얘가 될 것이고, 절대 단위이면서 국제표준 단위는 얘가 되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말뜻 안에는 뭐가 있어? 같은 1큐빅미터라고 하는 부피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문제를 보고, 예, 무게분의 무게가 주어지면 그냥 대입하면 돼. 그냥, 그건 같은 부피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밀도분의 밀도도 가능하고, 비중량분의 비중량도 가능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단위는 어떻게 돼, 이제? 무게분의 무게가 넣어도 단위가 지워질 것이고, 밀도분의 밀도를 넣어도 단위 지워질 것이고, 단위가 지워지니까 단위는 없는 거고, 숫자만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무차원수라고 한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소방 언론 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값이, 그러니까 1보다 크면 분자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가 더 무겁다는 이야기고, 이 값 1보다 작으면 계산했는데 분자가 작다는 거죠. 그러면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방 언론 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무게를 비교할 때는 여러 가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 두 가지를 놓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때가 뭐라고 말했죠? 이거 샜나 안 했나 모르겠네. 했던 것 같은데. 자, 분필 지우개보다 몇 배 무거우냐. 이게 바로 비중이죠. 그러면 뭐가 기준이야? 분필 지우개보다 몇 배 무거우냐? 뭐가 기준이에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잘 됩니다. 분필 지우개. 그럼 여기다가 뭐야? 분필 지우개의 무게분에 분필의 무게를 집어넣으면 돼. 근데 지금 상태로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지. 부피가 다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자, 너무 많지만 우리는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런 말이 없이 액체, 고체의 비중. 만약에 액체 중에 뭐가 있을까? 꿀? 꿀의 비중 얼마예요? 그 다음에 이 분필 지우개 비중 얼마예요? 그러면 걔는 어떤 물질에 대한 것은 있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측정 물질은 꿀이나 아니면 분필 지우개지만 기준이 없잖아. 기준은 무조건 뭐라고요? 모든 액체나 모든 기체에 말이 없이 그냥 하나만 물질만 나온다면 그 물질의 기준 물질은 물입니다. 라고 했죠. 물입니다. 그래서 분필 지우개의 비중 얼마예요? 그러면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분필 지우개에 밀도가 들어가줘야 되고, 분모는 뭐가 들어가야 돼? 물의 밀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보통 물의 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4도씨의 물의 밀도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물의 밀도. 원래 액체의 밀도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미미하게 변한다고 했었죠. 4도씨의 물의 밀도하고 50도씨의 물의 밀도하고, 우리가 말한 것처럼 물의 밀도가 1kg/L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4도씨일 때의 물의 밀도야, 그게. 50도씨의 물의 밀도는 얼마예요? 0.999999, 9가 몇 개 더 들어가줘야 돼. 그런데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그래도 얘는 0.999잖아. 그죠? 그래서 얼마? 4도씨라고 말을 하는 게 제대로 맞는 거고, 그냥 물의 밀도라고 해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확한 기준은 4도씨일 때의 물의 밀도가 1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앞으로 모든 액체나 고체의 비중, 다른 기준 물질이 따로 별도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기체의 비중, 이건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기체의 비중은 어떤 기체의 밀도, 그 다음에 표준 상태의 공기.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프로판의 비중, 그럼 뭐라 그랬죠? 프로판의 비중? 프로판의 밀도가 분자에 들어가고, 그러면 기준 물질이 뭐라 그랬죠? 모든 기체의 비중의 기준 물질은 특별하지 않으면 공기다라고 했죠. 공기다. 그러면 공기의 밀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밀도분의 밀도. 그런데 공기의 밀도는, 공기가 지금 기체이다 보니까 정말 많이 변한다고 첫 시간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뭐야? 표준 상태의 공기의 밀도 이렇게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어떻게 썼었냐면,
그러면 이 기체의 비중은 두 개 정도가 식이 나올 거예요. 자, 무조건 요 식인데, 무조건 공기의 밀도는 표준 상태일 때만 구하자. 아까 밀도 어떻게 구해요? 표준 상태일 때? 22.4리터 분해, 그죠? 큐빅미터라고 할까? 큐빅미터이면, 여기 뭐가 들어가 줘야 돼? 킬로그램이 들어가 준다 그랬었죠? 항상 기체의 경우에는. 예. 이게 뭐 국제 표준 단위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체의 법칙이야, 이건. 그러니까 모든 기체는 뭐를 따라줘야 돼? 기체의 법칙을 따라줘야 돼, 기체의 법칙. 그리고 기체의 법칙에서는 꼭 킬로그램과 미터 3승이 함께 들어가 줘야 되고, 그램이 들어갔으면 리터가 들어가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기체면 모든 기체는 기체의 법칙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공기의 분자량을 29라고 할게요. 맞죠? 그러면 공기가 표준 상태라고 하면, 어떤 기체의 밀도였고, 아까 표준 상태라고 하면 22.4분의 분자량이라고 했었으니까 맞고, 내가 지금 프로판이라고 했나요? 자, 프로판은 앞에 뭐가 없어? 얘는 무조건 표준 상태라고 돼 있는데 프로판은 그런 말이 없죠. 그러면 문제를 봐야 돼. 이 프로판은 표준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판이 표준 상태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 표준 상태의 프로판의 밀도를 구하면 되고, 근데 프로판이라고만 하고 온도 압력이 안 주어졌어. 근데 온도 압력이 몇 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거는 표준 상태라고 말하는 거야, 그것도. 시험지 없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표준 상태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상태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도 압력에 대한 조건이 없든지, 그러면 그건 역시 표준 상태다. 그러면 표준 상태라고 하면 아까 뭐 밀도 어떻게 구해? 22.4 큐빅미터. 분자량 프로판이 얼마? 44kg.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구하면 단위 소거되고 얼마가 나온다. 이거는 프로판이 표준 상태일 때고요. 표준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건다 그랬었지? RT분의 PM으로 구한다고 아까 써 있었잖아. 그죠? 예. 그래서 프로판 표준 상태 아니라는 얘기는 뭐야? 압력이 얼마고 온도가 얼마라는 것은 시험지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프로판의 분자량은 얼마야? 44라는 건 알고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R값은 얼마야? 알고도 계시겠지만 이따 또 한번 설명한다 그랬죠. 예. 압력의 단위에 따라 갖는 고유한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4개를 다 아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걸로 하면 또 단위가 뭐가 나오겠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단위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게 된다. 이렇게 계산될 때가 있고 이렇게 계산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무조건 분모는 표준 상태, 분자는 시험지에 있는 분위기를 보고 표준 상태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그죠? 네. 비체적입니다. 비체적. 우리 그래서 이제 그 교재 보면 172페이지도 그렇고 171페이지도 그렇고 이제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와요. 그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죠? 해설까지 나와 있으니까 해설 찾아가면서 풀어보면 다 문제가 풀릴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72페이지에 비체적 있죠. 비체적. 비체적은 뭐냐? 밀도의 역수라고 아마 여러분들 몇 번 한 것 같아요. 그죠? 예, 비체적. 비체적은 뭐다? 자,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었다 라고 하면 비체적은 뭐 그냥 따로 열심히 알면 더 헷갈리니까 간단하게 비체적은 밀도의 역수니까 밀도분의 1이죠. 밀도분의 1. 또 다르게 말하면 분모분자가 바뀐 거죠. 예, 질량분의 부피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비체적을 볼 일은 사실 밀도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어요. 이 두 개를 다 암기하려면 헷갈리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 비체적은 질량분의 부피다. 이렇게 암기하면 나중에 뭐가 질량분의 부피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밀도를 제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비체적은 이거죠. 그냥 밀도분의 1입니다 라고 암기하고 굳이 질량과 부피로 보려고 하면 밀도를 써놓고 바꾸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오늘 지금까지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기본적인 건 전부 다 했어요. 그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뭐 다 중요하지만
밀도가 제일 중요하네. 밀도를 알아야 뭐를 구해? 비중량을 구하죠. 밀도를 알아야 비중을 구합니다. 밀도를 알아야 비체적을 구하죠. 역시 밀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뭐 지구상에서 밀도는 없다고 말해놨긴 했지만 그래도 밀도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연력학 기본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여기서 나가게 되면 흐름이 딱 끊겨버리거든요. 요거는 맨 뒤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꼭 해드릴게요. 요거는 전혀 좀 엉뚱한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문제가 연력학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집어넣긴 넣어놨는데 지금 이 흐름하고는 완전히 또 다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쭉 흐름 연결해서 가다가 맨 마지막에 이걸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흐름이 끊기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장, 2장이 끝난 거죠. 잠깐 쉬었다가 3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